내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돌 스파르타 수성구 센터에서 공부하여 이번 수능 전국 100분위 수석을 받고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하게 된 김동현입니다. 처음엔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한번 실패한 후에 재수라는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결실이다 보니 더욱 의미 있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었던 수험 생활을 생각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능 공부란 것은 어떤 학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일정 점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탄탄한 실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교양 수준의 범위에서 끝없는 반복을 통한 훈련만 필요하라 하는 공부기 때문에 이제 재능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끈기, 그리고 앞으로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도구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1년 동안 수험 생활을 열심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고3 시절에도 의예과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저만 맞춰서 편하게 의대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지 않게 공부를 설렁설렁 했고, 그의 수능은 냉정했습니다. 최저도 못 맞추는 성적을 받았고, 저와는 다르게 치열하게 고3을 보냈던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도 돼서 다시 한번 도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아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국어의 경우에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문학이 어려우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오해인데요. 저도 재수를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비문학을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5문제짜리로 엮여 있는 기출 문제가 아니라 엔제 형식으로 유형별로 있는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넉넉하면은 비문학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문학과 화작문에서 시간을 줄이는 데서 연습을 했고, 그러다 보니 잔실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처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거의 찍다시피 했던 어려운 비문학 보기 3점짜리 문제에서도 이제 그 이후에는 생각을 한 후에 천천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만 한 게 없죠.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는 것 이외에도 이제 답의 근거를 찾는 것,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보기,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기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봄으로써 한 세트의 기출 문제를 풀더라도 4-5세트 이상의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출 분석을 충분히 한 다음에는 다양한 실전 모의고사, 리트, 미트 문제들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국어 공부를 아침에 했는데요. 1교시라는 시간적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국어라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수학의 경우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 평소 킬러 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는 중킬러, 비킬러에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고득점을 만드는 데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긴장감을 가지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이 15문제를 20분 동안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하루에 4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제일 적당했고, 기출 문제로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출 1회독을 끝난 6평 이후에도 항상 기출 문제집을 책상 옆에다가 꽂아두고 생활했습니다. 풀이가 가물가물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보고 싶을 때는 곧바로 책상에서 꺼내서 다시 한번 풀어보았고, 동시에 이제 사설 문제집이나 또 실전 모의고사들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비킬러나 중킬러는 기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내에 일정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꾸준히 했고, 또 킬러 문제의 경우
하루에 여러 문제를 의미 없이 풀어봤자 별로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하루에 두세 문제 정도만 이제 확실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 이제 어떤 모의고사를 치든 1등급 컷 밑으로는 잘 내려가지 않았고 6월, 9월 수능에서는 100점, 97점, 100점으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성을 끌어올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짜투리 시간을 내어 공부를 했고 언어 과목이다 보니 하루에 몰아서 3, 4시간씩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20-30분씩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탐의 학습법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과탐은 개념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상 옆에 개념서를 두고 이제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날 잡아서 1단원 다 보기 뭐 그런 식의 공부보다는 이제 헷갈릴 때마다 혹은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고 표시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찾아보면서 외워졌는지 확인하다 보니 시간도 아낄 수 있었고 헷갈렸던 부분 약점 대비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과탐 기출 분석의 경우 체크해야 할 항목을 여러 개 정해놓고 여러 번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답을 맞추는 것에 집중하여 풀었고 그 다음은 그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사용하는 개념들, 그 다음은 그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풀이법,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사용된 표나 그래프 등 자료 분석,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기출 분석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느긋한 성격이라서 이제 타임어택이 가장 심한 과탐 과목이 가장 자신 없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시간을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으로 실무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구평 전에는 주 2회 정도로 유지했고 구평 이후에는 매일 한 세트씩 연습했습니다. 수능 날에도 어김없이 긴장되고 떨렸지만 앞에 연습량과 공부법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대 의예과라는 목표를 잡았을 때만 해도 내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긴데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또 처음 해보는 과탐2 과목이다 보니 두려움이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눈앞에 직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 높게만 보였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